자, 3만 킬로 주행한 팰리세이드입니다. 3만 킬로. 자, 이제 3만 킬로를 뛴 팰리세이드를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근데 확실히 3만 킬로를 주행한 팰리세이드 2.2 디젤 모델. 약간 확실히 엔진 회전 질감 자체의 느낌이 많이 다르네. 신차랑 확실히. 팰리세이드 신차를 주행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페달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 자체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좀 부드럽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3만 킬로가 된 팰리세이드 주행했을 때는 약간 악셀 페달에서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이제 시승하러 오는 고객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산타페, 저 최근에 나온 산타페 그 모델 타고 계시는 분이 이걸 타봤는데 오히려 페달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이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심하다 그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팰리세이드와 산타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약간 보여지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품질 자체는 그래도 조금 산타페랑 팰리세이드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산타페보다는 더 윗급의 차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질 차이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게 좀 다르니까 보여지는 느낌, 분위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품질 면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산타페보다도 한 4,500 정도 비싼데 4,500 정도 비싼 만큼의 그런 품질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가 좀 크고 다른 좀 신기술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싼 느낌이고, 그래도 2.2 디젤이 내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만 킬로를 넘은 팰리세이드를 시승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잡소리는 그런 건 없어요.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페달에서 올라오는 진동감이 좀 더 거칠어진 느낌입니다. 확실히 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엔진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제 3000rpm, 4000rpm을 쓰게 되면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엔진에 대한 사운드가 많이 들리긴 하지만 이질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5만, 6만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3만 킬로가 넘거나 3년이 되면은 이제 소음과 진동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차를 계속해서 3만 킬로 동안 주행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3만 킬로를 뛴 팰리세이드를 경험을 해봤을 때는 디젤 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도 되게 지금 놀라운 사실은 3만 킬로 이상을 주행했는데도 디젤 사운드는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냥 막 덜덜덜 거리는 게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운전 스타일로 이제 주행을 했을 텐데 솔직히 아껴서 탄 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껴서 탄 차는 아닌데도 이 정도면은 그 내구성이 예전보다 많이 좀 훌륭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럼 보통 시승하는 연령대는 좀 높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 40대, 50대, 40대. 그 정도. 젊은 친구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좀 차량이 궁금해서 실 구매보다는. 아니면 이제 30대 중반?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모하비라는 차량과 팰리세이드 차량 구매층을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더 팰리세이드가 좀 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분도 몇 분한테 얘기 들어봤고 기아자동차 영업사원분한테도 몇 얘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연령층이 좀 모하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하비 같은 경우는 그냥 효율성으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조금 이제 효율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차량을 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가 확실히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카시트도 굉장히 많이 설치해보세요. 카시트도. 아이랑도 같이 오셔가지고 시승도 많이 해보시고.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팰리세이드가 헤드룸이 더 좋아요. 헤드룸 공간이. 구조적인 특성 차이인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보다도 전고가 더 높아요. 높지만 그래도 딱 타봤을 때 헤드룸은 닿진 않지만 그래도 막 여유롭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근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딱 타게 되면 확실히 여유로워요. 옵션을 낮은 걸 구매하게 되면 할로겐이 적용되고 높은 걸 이제 풀옵션을 가게 되면 이제 풀 LED가 적용이 되는데 DRL 자체가 워낙 큼지막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할로겐이 들어와도 팰리세이드의 존재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DRL 자체가 워낙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난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 외관에서 제일 아쉬운 거는 바로 머플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급에서는 2.2 디젤이라도 폼으로라도 듀얼로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모하비도 나오고 트래버스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 SUV가 되게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네, SUV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뭐 트레버스는 실제로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트레버스는 실제로 못 타봤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근데 실내 같은 경우는 쉐보레가 조금 고급스러운 거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실내 품질은 유명하죠. 미국 브랜드가 그런데 훌륭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크죠. 트레버스가 5.2m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이제 팰리세이드. 그러니까 모하비랑 팰리세이드 두 차종을 비교를 했을 때는 모하비가 확실히 다 작아요. 전폭도 좁고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전장도 짧고. 하지만 정보가 더 높죠. 왜냐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모노코크바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량을 전체적으로 외관을 봤을 때는 디자인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잡히는 모습인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확실히 좀 투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정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무게도 확실히 제일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하비 같은 경우는 3.0 디젤인데도 디젤 엔진 치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연비가 9km 정도. 실연비는 거의 8km 후반대 나온다고 이제 저거 얘기 들었는데 그때 장기 시승을 하면서 주차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솔직히 이 크기가 되게 부담이 안 가는 크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크기도 부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트레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아파트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럴 때 뭐 골목길을 들어간다거나 뭐 수도권에 있는 대형마트는 주차시설이 잘 돼 있지만 뭐 서울 강남권에 있는 주차장을 가게 되면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트레버스가 과연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트레버스는 너무 커서 솔직히 우리나라 도로 여건 주차 여건을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도 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트레버스도 굉장히 약간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팰리세이드는 이런 재질 빼고는 다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재질이요? 이 재질 빼고는 뭐 전체적인 근데 이제 버튼 느낌이 네. 되게 아무튼 전체적으로 느낌이 되게 심플해 많이.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수입차 많이 타보시니까 이런 버튼 눌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버튼 눌림.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수입차를 그렇게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버튼이 이게 주행하면서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게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이렇게 감이 와야 조금 이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눌리는 게 좀 고급스러운 국산차 뭐 제네시스 브랜드 이걸 제외하고 그냥 팰리세이드를 놓고 봤을 때는 눌리는 느낌 직관성은 되게 좋아. 직관성은 되게 좋은데 약간 좀 가벼운 느낌? 약간 좀 묵직한 맛은 없어. 솔직히 묵직한 맛은 없고 최근에 이제 모하비 신형 더 마스터를 한번 보고 왔었는데 네. 약간 모하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를 봤을 때 우리 가족차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모하비 같은 경우는 우리 아빠차라는 느낌이 들어. 되게 남성미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야. 우드 트림이라든지 이런 실내 품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하비가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확실히. 모하비가 프옵션하면 얼마 정도죠? 모하비가 풀옵션 하게 되면은 그 마스터즈로 뽑게 되면은 거의 5,300, 5,400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지금 모하비가 나온 시점에서 옵션면으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딱 봤을 때 이제 클러스터?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팰리세이드 뭐 인스피레이션이 뭐 추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클러스터는 디지털 클러스터 당연히 바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 실내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 실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야간에 약간 좀 파란 불빛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앰비언트 무드등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심심한 분위기를 개선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리에 다니는 팰리세이드를 보게 되면 낮은 등급 옵션서부터 깡통 모델서부터 풀옵션 모델까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 마스터즈 등급을 이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거의 80% 넘는다, 아니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90% 넘는 수치가 마스터즈를 구매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팰리세이드가 정답이다 볼 수가 있고 팰리세이드가 맨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가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팰리세이드는 누구나 탔을 때 야 이 정도면 차 가격 치고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모하비 같은 경우는 딱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모하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외관 디자인 자체가 좀 개성 있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고민을 많이 해.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7인승이냐 8인승이냐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독립적인 시트가 들어가면 더 비싸지. 비싼데 확실히 공간성은 틀려. 확실히.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딱 2열에 앉았을 때 2열의 가운데 시트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방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3명이 아니다 2명이다 하면은 내가 볼 때는 팰리세이드도 7인승을 구매하는 게 가장 이득인 것 같고, 모하비도 딱 탔을 때 모하비는 이제 6인승과 7인승이 있는데 6인승이 더 개방감이 훨씬 더 좋아.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모하비랑 팰리세이드랑 큰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7인승, 8인승 그러니까 몇 인승인지 상관없이 패밀리 패키지 옵션을 넣게 되면은 시트 다 전동식으로 접을 수가 있잖아. 근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7인승에는 전동식 옵션이 없어. 6인승이 돼야만, 그러니까 2열에 독립적인 시트 2개가 들어가야 6인승이어야만 이제 그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차이점이지. 대신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팰리세이드는 이 터레인 시스템과 사륜 시스템이 옵션이잖아. 네. 근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다 기본 모델에도 사륜이 들어가고 트레인 모드가 적용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반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는 뭐 모하비건 팰리세이드건 상관없이 국산차 현대 기아에 적용되는 반자율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장기적으로 시승했던 베뉴 같은 경우도 베뉴는 반자율 주행이 없지. 네, 그러니까 앞차가 간격 조절만 안 되는 것 뿐이지 이제 차선도 잡고 네. 크루즈 컨트롤 되니까. 근데 차선을 잡는 거 보면 내가 그때 강원도에 폭우 낼 때였어. 강원도 폭우. 진짜 이건 비도 아니야. 그때는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또 밤이었어. 근데 고속 주행을 하는데 거의 얘가 4km, 5km 동안 핸들 잡으라는 메시지가 안 떠. 베뉴도.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우리 가족의 데일리카로 할 거면은 내가 볼 때는 이 반자율 시스템 무조건 내야 되는 것 같아. 지인 중에서도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팰리세이드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네. 이제 나한테 이제 좀 물어봤어.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예 반자율 주행 그런 거 아니 나 아직 못 믿겠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되게 신기술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약간 조금의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버튼들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어른들은 되게 복잡하고 내가 사용을 안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적응을 하게 되면은 편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있으면 정말 좋은 옵션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좀만 사용해보고 적응을 하게 되면 정말 편리하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다 이제 반자율 주행 옵션을 넣어서 출고를 하셨어.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주행을 하신 다음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와서 아 정말 반자율 주행 시스템 이거 무조건 넣었어야 된다고. 안 넣어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봤을 때 만약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옵션을 많이 빼도 반자율 주행 옵션만큼은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수입 브랜드의 많은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적용해봤지만 일단 벤츠랑 그래도 벤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당연히 좋고, BMW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BMW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자율 주행이 멀었어. 아직까지는. 금액대를 생각했을 때는 차가 굉장히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하비를 타봤을 때는 아니 당연히 이 정도 금액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느낌이 더 많은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아 그래도 이런 구성인데도 가격이 이 정도야?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팰리세이드는 가족들과 타면 딱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모하비 같은 경우는 남자 친구들끼리 남자 4명이서 여행 떠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썬루프가 약간 좀 뭐랄까 분위기? 그러니까 감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썬루프가 필요해.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있을 때 당연히 닿지만 이렇게 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날 있잖아. 비가 오는데 낮인데도 좀 어두운 날이 있잖아. 이런 날에 이게 열고 했을 때는 안 열고 했을 때도 느낌이 달라. 저라면은 이 썬루프는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무게라든지 강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달리는 차였으면은 썬루프를 당연히 고려를 안 할 텐데 SUV라면은 한 번은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은 달리는 차도 아니고 직진이. 오케이. 달리는 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이잖아요. 맞아. 할 텐데 이게 듀얼 썬루프여서 전 별로여서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듀얼에서? 만약에 파노라마 썬루프였으면. 근데 이게 이 길이에 파노라마가 들어가는 썬루프 드물어. 왜냐면은 어쨌거나 이 중간에 보강바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 강성 때문에. 저 예전에 그 맥스 크루즈가 저희 전시차에 있었거든요. 맥스 크루즈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현대가 그 안전에 신경 안 쓸 때 아니에요. 썬루프 딱 탔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무조건 썬루프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맥스 크루즈 파노라마 썬루프 딱 보자마자 와 이건
맥스 크루즈는 썬루프 꼭 넣어야 돼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은 썬루프가 있는 게 가장 좋긴 해. 실제로 원장님이 이제 전에 이제 썬루프 없는 차량을 타다가 이번에 썬루프가 있는 이제 푸조 5008. 푸조 5008은 그거거든. 완전 파노라마거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아이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썬루프는 그래도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아이들 감성에는. 내 세대는 썬루프가 아예 없었던 차량, 썬루프가 처음 생겼던 차량, 딱 중간인데, 네. 나도 맨 처음에 썬루프란 차량이 있는 차를 탔을 때 느낌은 약간 무슨 약간 좀 과장해서 내가 오픈카 탔나?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좀 새로운 게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팰리세이드를 사기 전에 썬루프가 있는 차를 타고 있었어. 근데 아이가 별 감흥이 없어. 그러면 썬루프 안 넣어도 되지만 내가 전 차에 썬루프가 없었다가 아이가 있어. 그러면 썬루프는 한 번쯤 넣을 만하지 않나. 아이들을 위한 좀 비싼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해하잖아요. 맞아. 이게 있으면 확실히 좀 개방감도 약간 좀 덜 답답한 느낌이고. 아마 그럴 거야. 왜냐면은 일단 차체가 길다 보면은 천장도 길 거 아니야. 네. 그럼 뒤에 앉은 사람들 같은 우리는 앞에 1년에 앉은 사람들은 개방감이 있으니 상관이 없지만 뒤에 앉는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썬루프가 없는 차량을 오랫동안 계속 타고 있으면은 되게 좀 뭐랄까 답답해할 수도 있지. 확실히. 나중에는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멀미를 잘하는 사람을 태워서 썬루프 있는 팰리세이드 없는 팰리세이드 태웠을 때 뒤에서 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나중에 촬영을 해볼까. 토를 하는지 멀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썬루프가 없어서 답답해서 토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개방감. 근데 그런 사람이 썬루프가 있어서 토를 안 하면은 그건 정말 또 썬루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3만 킬로 된 팰리세이드를 타고 한번 이런저런 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